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전역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원들은 영장 제시를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고 등교하는 학생과 함께 있던 시민권자 남성을 일시 구금하기도 했는데요. 뉴저지 주지사는 단속 영상을 게시해 공유하는 포털 사이트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에프로스 저지시리 시의원은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저지시리 9스트리트 경전철역 인근에서 단속 활동을 벌인 IC 요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엔 에프로스 시의원이 IC 요원에게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 요원은 우린 영장이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요원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솔로몬 저지시리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과 이민 옹호 단체들은 IC의 이민 단속과 체포가 영장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당 상황에 연방 국토안보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티넥에선 삼촌과 함께 등교하던 학생이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시민권자로 확인돼 즉시 풀려났지만 이민 단속이 학교 인근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이민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선 주 전역에서 IC의 이민자 단속과 체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리스타운에선 지난달 10대 고교생이 빨래방에서 체포됐다 법원의 명령으로 풀려났으며 6세 딸을 돌보던 아이의 아버지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IC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IC의 단속과 체포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IC의 활동에 대한 공공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놈 장관이 야당에서 주장해온 이민 단속 요원의 바디캠 착용을 지시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미니애폴리스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경찰관과 요원들은 즉시 바디캠 착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캠 보급은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전국의 DHS 사법집행관들에게 바디캠을 신속하게 구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놈 장관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의 경찰이 세 자녀의 엄마 등 2명의 무고한 시민을 총격 살해하고 다른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뒤 일어난 전국적 시위와 후폭풍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놈 장관은 사건의 원인을 희생자들 탓으로 돌리며 그들은 국내 테러범들로 무기를 휘두르며 테러 행위를 했다고 발표한 뒤 동영상 증거물로 그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곤욕을 치러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에 대한 후속 완화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놈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위협하는데도 그를 퇴임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2건의 살인사건 이후 이민 단속 작전의 새로운 규제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최근 영장 발급 조건의 제한, 무기 사용 금지, 연방사법 요원도 지역 경찰과 똑같은 무력 사용 규칙의 적용, 특히 복면 금지, 바디카메라 착용 조건 등을 수용하라며 연방정부 요원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개 도시에 연방 이민 단속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에 조금 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며 강경 기조는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NBC 인터뷰에서 연방 이민 단속을 더 많은 도시로 확대하고 싶다며 현재 5곳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개 도시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초청을 받고 싶다고 말해 지방정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곳은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IC 요원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 2명을 사살한 사건을 상기하며 조금 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우린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며 강경 기조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은 강력 범죄자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불법 입국한 사람도 범죄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 출신의 살인범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체류자에 대한 권리 침해 논란이 잇따르며 소송과 법원의 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NBC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 활동에 대한 옹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사건에 대해서도 희생자들은 천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살인 사건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모두가 이번 일에 슬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IC 직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놈 DHS 장관에 대해서는 국경 통제 성과에 비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단속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대출 자격 요건을 전면 개편하면서 다음 달부터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 SBA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주권자는 물론 소수 지분의 외국인 참여도 전면 배제됩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은 어제 발표한 정책 공지를 통해 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SBA 대출 허용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SBA의 핵심 정책 금융 프로그램 대출 전반에 적용되며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직간접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최대 5% 외국인 지분 보유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공식 폐지됐습니다. 특히 영주권자의 지위 변화가 주목됩니다. 기존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SBA 대출 자격을 인정받아왔으나 새 지침에 선 영주권자의 지분 참여 자체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영주권자는 신청 기업은 물론 운영회사나 자산 보유회사 형태로도 지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과 이민자 중심 중소기업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SBA는 이번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적용 기준과 문의는 각 지역 SBA 사무소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최근 규정을 바꿔 소셜연금과 보조금 수급자의 해외여행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부적절한 직업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초 해외여행 증거, 해외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해 수급자의 해외 이동을 확인할 때 DHS가 수집한 여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생활보조금 수혜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장애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이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7,5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급여 수급자가 약 1,100만 명, SSI 수급자는 약 500만 명입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셜연금과 SSI 수급자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중에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SSI는 미국과 미국령 거주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국은 수급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과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소득이나 고용, 건강 상태 등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나흘 만에 종료됐습니다. 하원은 앞서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해 백악관으로 보냈고 대통령은 즉각 서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엔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빠져 여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를 재가동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패키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를 즉각 재개하고 남은 회계연도 동안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통합세출법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 교육부, 노동부, 국무부, 국방부 등 부처 지출 예산을 이번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오는 9월 30일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 전체 12개 연례 세출 법안 중 11개 세출 법안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강경한 이민 단속 논란으로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DHS의 세출 예산은 험로가 남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엔 향후 10일간의 추가 자금만 포함돼 향후 의회에서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CNN은 대통령 서명으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은 종료됐고 주요 부처들의 운영 자금이 확보됐다며 다만 DHS의 경우 2주 후 또 다른 예산 고갈 위기를 맞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패키지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법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두 번째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중 발생한 미국 시민 2명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해 뉴욕과 뉴저지주로 유입된 이민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의 렌트비와 비싼 물가, 그리고 체류 자격을 강화하면서 캐시잡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연방 센서스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뉴욕주로 이주한 이민자 수는 약 9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해에 뉴욕주로 이주한 이민자 수 29만 637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1341명에 그쳤던 뉴욕주 유입 이민자 수는 2021년 28,772명, 2022년 12만 1,570명, 2023년 21만 1,383명 등으로 증가세였고 2024년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기간 뉴저지주에 유입된 이민자 수는 총 5만 3,064명으로 역시 직전에 12만 1,069명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1년 14,747명의 이민자가 유입된 뉴저지주에선 2022년 7만 6,031명, 2023년 11만 4,014명, 2024년 12만 명 등으로 이민자 수가 늘었지만 지난해 증가세가 다시 감소한 것입니다. 이민자 법률 지원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뉴욕 일원의 생활비가 너무 비싸 부담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최근엔 EDA나 SSN 없이는 캐시잡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민자들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빠져나갈수록 경제 상황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들이 건설이나 외식, 의료, 보육, 간병 등 경제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활발한 이민이 없으면 이런 필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뉴욕은 이민자들의 중심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거주자 중 약 460만 명이 외국 태생이며 그중 약 310만 명이 뉴욕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DHS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미국에서 학업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42,8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25년 45,468명과 비교해 2,625명, 약 5.8%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내 전체 외국인 학생 가운데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3.58%에서 3.43%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세비스 통계는 미국 내 체류 신분이 활성 상태인 F1 비자와 M1 비자 유학생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한인 유학생은 학부 과정이 38.9%로 가장 많았고 박사 과정 24.1%, 석사 과정이 19.7%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별 한인 유학생 수는 캘리포니아주가 총 7,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6,117명, 매사추세츠 2,798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텍사스, 일리노이, 조지아, 펜실베니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 유학생은 지난해 대비 7.5%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감소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유학 및 취업 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자 발급의 어려움 등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대상 각종 장학금 및 채용 지원 제도 중단, 그리고 유학생들이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